예, 8월 22일 목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어제 미국장은 올라서 끝났죠. 자, 오늘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좀 약하고 코스피도 좀 등락을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큰 추세는 외국인을 보던 전체 매크로나 주변을 봐도 크게 변하진 않았어요. 종목별로 빠진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투심이 약했던 그런 하루입니다. 자, 빅스급을 가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전히 지난주까지 V자 반등 이후에 금주는 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변동성 주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하지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투자 방향을 또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자, 미국은 띄워놓은 게 이게 아마 S&P인데 여전히 V자 반등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제일 강한 미국 증시답게 양봉이 났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살면서 흐름이 괜찮아지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가장 큰 빅 이슈인 잭슨홀 미팅, 비둘기 파워를 예상하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시황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요. 하지만 한국은 수급을 조금 더 봅니다. 이모징이다 보니까 좀 약할 수도 있고 눈치를 본 하루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AI 반도체든 빅바이오든 조금은 다른 이유지만 조금씩 빠졌죠. 여전히 제가 미국 기준으로 경기와 어닝을 보는 등락기라 보는 거고, 자, 빅바이오는 어제 그 유한양의 이슈가 상당히 많았고 오늘도 이어지는 수급이 좀 혼조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금투세, 제가 가끔씩 좀 핑계를 대고 있죠. 오늘 한국은행의 8월 금통이 됐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전 투자 제리 채널이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작을 할 때 좀 빠졌었어요, 미국이. 어제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경기가 어떠냐, 이게 사실은 미묘하게 계속 보는 부분이잖아요. 뭐 수급적인 텐트림 지났다 하더라도 어제 나스닥과 특히 AI 반도체, 러셀 같은 게 간만이죠. 중소형주는 반등을 다 주면서 지금 보셨던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마지막에는 양봉을 잘 냈어요. 추가로 오르는 모습이죠. 그 출렁거리더라도 올라가는 출렁거림이 있고 좀 떨어지는 출렁거림이 있는데 여전히 미국이 좀 강한 겁니다. 기준은 괜찮다는 얘기고,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수정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 조금 미리 경계를 시켜드렸는데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또 경기를 보다 보니까 특히 고용이 중요하잖아요. 출렁거림 좀 빠지긴 했어, 시작할 때. 근데 내용이 뭐였냐, 비농업 고용자 수, non-farm payroll 같은 걸 계속 보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올해 그 1년 동안 3월까지의 이 고용자 수가 우리 수정치가 나오죠. 확정치는 아닙니다.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가 나오는데 기존에 290만 건에서 80만 건이 감소했어요. 그때 봤던 것보다 수정치가 더 안 좋게 나왔던 거고, 막 지른다고 말했던 골드만삭스는 100만 개나 줄룩거리게 말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고용이 또 그러니까 좀 출렁거릴 수 있잖아요. 야, 고용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좀 했는데 여전히 미국은 뭐 고용이든 소비든 연착륙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시장을 좀 받아들이면서 향후적으로 사실 8월 초에 실업률 나오면서 고용 그 텐트럼 났잖아요. 8월 2일 날, 5일 날, 그죠? 이번에 8월 말고 이제 9월 초에도 이 지표들이 나올 거예요. 좀 보면 되는 과정인데, 그 사실 FOMC 7월 의사록, 이미 7월 달에 나왔던 FOMC의 내용을 미리 그 나중에 늦게 보는 겁니다. 그 연준 위원도 그렇고 파월도 그렇고 실제로 금리를 9월 달에 인하하는 게 맞다. 요즘 제가 매파를 조금 더 강하게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경기와 고용을 보되 금리를 얼마나 뭐 낮춰줄 거냐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요. 근데 지금 그래도 금리는 낮춰줄 거야, 이런 쪽으로 시장이 반응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 해주면 증시에 좋잖아. 경기와 어닝을 보지만 이 경기에 대한 흐름을 제가 시장 반응으로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워낙 지금 매크로들이 이런 분위기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보는 게 변동성이든 기술적이든 이 증시에 대한 반등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FOMC 의사랑 나오고, 야, 그래도 금리 인하 주면 증시에 좋지 하면서 증시가 올랐어요. 초반에 출렁거리다 봤지만 마지막에 증시가 올라서 나스닥 S&P가 흐름이 괜찮게 어제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추세는 가는 거죠, 등락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 그래요.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계속 과정 관리해야 되는데 증시에서 보는 시장 반응은 야, 금리 인하를 그래도 해주면, 지금 워낙 빠졌잖아요. 한 빠졌다 왔고 수급 한번 정리됐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야, 금리 인하를 50포인트나 50bp나 해줘 하지만 실제로는 패드 와치를 보든 시장에서 보든 연준이 보든
25bp, 0.25% 정도 인하는 게 저는 계속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야지만 미국 경기가 괜찮고, 그래도 지금 경기가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보험적으로 금리를 해주마.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이게 긍정적 시황의 제 그 요인입니다. 원인인 거고. 이런 흐름 보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시장 금리는 많이 빠지고 있어요. 10년물이 3.8, 2년물이 3.88 정도 떨어져서 선반영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를 확 낮춰주는 게 안 좋아요. 시장도 그렇게 급하게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인플레 또 틀 수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시장과 연준이 맞춰가면서 미국 경기가 확 급할 건 아니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지금은 가장 좋습니다. 조금 미묘한 흐름은 있어요. 그 시장에서 그렇게 등락은 있지만 이런 흐름을 맞춰가는 게 지금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금리를 볼 수 있는 금요일날 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설이 있습니다. 이걸 여전히 저는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상반기도 파월이 계속 비둘기 모드였잖아요. 증시에 도움이 된 비둘기 모드였기 때문에 이분도 여전히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증시 추세가 유지되는 거죠. 주변은 물론 다 보긴 합니다. 시장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드렸고, 지금 달러가 미국 경기와 함께 좀 하락되고 있어요. 지금 환율 보는 분도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짧게는 엔화 같은 거 보고 큰 추세는 달러 약세로 보고 있다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흐름 내에서 인덱스가 떨어지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이머징 정시엔 좋은데,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머징 볼 게 많아서 그래요. 눈치 볼 게 많다 보니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미국보다는 조금 약한 우리나라 정시였습니다. 일본 엔화도 좀 강세가 되다 보니까 그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달러 약세 흐름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3대 미션 리스크 가장 앞에 있는 게 뭐냐? 경기 견주와 실드 쳐야 돼요. 지금 현 정부는. 하지만 경계되는 거는 경기 경착륙의 흐름을 계속 경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좀 그렇게 하면서 좀 괜찮아질 거라 보고 있어요. 자, 비미국은 지금 기준으로 달러 약세 추세를 가장 크게 좀 보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이 달러가 5개 기본되는 통화에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유로랑 엔화랑 파운드랑 캐나다 달러 다 보는 건데 얘들이 강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나쁜 게 아니고 엔켈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약세 추세를 크게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니케이도 뭐 강보합 정도, 엔화가 지금 145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약세가 되면 좋겠지만 이게 엔켈이 때문이 아니라 단기 여진으로 보는 거고, 달러 약세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대만 이머징 반도체 같이 보고 있는 애들도 우리나라랑 같이 오늘 코스피랑 비슷하게 일부 약세였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반도체는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 어제 미국은 AI 반도체가 반등을 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만이 약세되는 건 약간 이머징 흐름으로 좀 오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 계속 제가 정시는 약하기 때문에 중국 홍콩 정시는 안 본다 그랬어요. 뭐 참고만 하다 보니까 투자는 안 한다 말씀드렸는데, 위안화가 올해 들어서 제일 강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나 중국 걸 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 정신이 약한데도 달러 약세다 보니까 위안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달러 약세가 기본 추세로 잡고 있는 겁니다. 정신 나쁜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나라 좀 출렁거렸지만 정신 나쁘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미국과 이제 기본적인 거는 추세도 괜찮고 성장과 어닝을 기본으로 보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수급을 얘기 드리잖아요. 수급을 말씀 안 드리고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준은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는 어때요? 지수가 5일선도 살짝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플러스 나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만 괜찮아요. 얘들이 기준인 반도체나 야외 반도체가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뭐 단기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큰 추세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특히 외국인 수급 보고 있으면 그냥 관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AI 반도체 좀 떨어졌다 해서 뭐 기분은 살짝 나쁠 수 있겠지만 빠지더라도 너무 추세적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번 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눈치 볼 게 많아요. 잭슨홀 미팅 미국 경기도 봐야 되지,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제 어닝도 봐야 되지, 우리나라 외국인 수급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 단타 수급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이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그냥 관망이었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AI 반도체는 미국 정시에 따라 추세 잡고 있고요. 방금 말했던 경기와 어닝을 이런 흐름 이슈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자, 조금 다른 건 뭐냐? 바이오가 좀 앞으로 잘 가고 있었잖아요. AI 반도체 실 때도 바이오 수급으로 잘 가다가 어제 유한 양행이 완전히 흔들렸어. 진짜 크게 때렸다 했잖아요. 어제 종목 얘기 들으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잡아드렸던
바닥 밴드 가격이 있을 거예요. 혹시 유한양이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 그 괜찮은 종목이지만 수급 캐파 약했잖아요. 근데 어제도 많고 오늘도 거래가 엄청나게 몰려요. 뭐냐? 싸우는 거야. 예. 야 지금 바이오 섹터 싸우고 밑에 받쳐야 돼. 괜찮아. 유한양행 그래 내용은 있잖아 하면서 오늘 보시면 다행히 어제 저 말씀드린 바닥 밴드에서 지지받고 반등 수급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그 바이오 섹터 전체로 보는 건데 대신 이런 걸로 단타가 막 들어가니까 다른 종목들의 수급이 단기로 영향을 좀 받았다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참고로 보는 대형 3사 셀트리온도 제가 20만 4천에 기준가 말씀드렸죠. 또 시도하죠. 그럼 괜찮은 거고 삼바 괜찮고 삼성 바이오팜이 살짝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들이 또 단타 치는 거예요. 큰 추세상 대형 3사가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바이오는 수급적인 혼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갖고 있는 실전적으로 빅바이오 종목들 어제부터 계속 흔들든 말든 유지등락되고 조금 빠지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주세요. 자, 코스피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코스닥은 안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면 계속 5일선을 깨요. 약합니다. 그럼 코스닥의 단타 테마들이 하면 안 된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타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해도 눈 주지 마시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야, 많이 빠졌고 2차 전지가 지금 리튬 가격 좀 꾼퉁거리고 외국인 사주니까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는 수비 방어 측면입니다. 예, 소중한 돈 안 쓰시는 게 좋고, 여기에서 1, 2%, 2, 3% 단타 칠 거 아니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 또 오늘 단타 친 것 때문에 수급으로 또 빨려들었다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단타 치는 분도 물론 계세요. 아직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노터치예요. 포스코 계열사 이런 걸로 오늘 단타 좀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봐야 다 밑에서 바닥에서 놀고 있어서 제가 보는 추세는 이제 좋지 않습니다. 자, 약한 코스닥 때문에 테마가 대부분 약세예요. 1300개 가까이 빠져서 투심도 안 좋았던 날이고, 제가 가끔 봤던 AR 전력, 조선 방산도 떨어졌고 이런 것들 안 떨어진 거, 뭐 전고체는 오늘 거의 단기 고점입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코로나 엠폭스 안 좋다는 얘기 드렸고, 유일하게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개별주 있잖아요. 개별주 중에 게임 테마가 며칠째 제가 관심 있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독일 게임쇼도 개최하고 해서 이쪽 테마 괜찮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개별 관종주가 또 신고가 내고 있을 텐데 그 뒤에서 말씀 또 드릴게요. 자, 시장이 오늘 조금 관망세다 보니까 오늘 새롭게 얘기 잠깐 드릴 부분이, 자, 금통위가 오늘 열렸습니다. 예, 한국은행 금통위가 매달 열려요. 1년에 뭐 매달 아니지만 이번 달 열렸을 때도 3.5%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우리 투자다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전체 자산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가계부채가 높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특히 서울 수도권에만 특화돼서 부동산이 막 급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여전히 내수는 침체돼 있어요. 아주 미국 금리 인하도 기대하고 있죠. 이런 복잡한 가운데 이창희 총장님 제가 매달 챙겨보고 있는데 인사이트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전해드리면,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내수 부진이랑 자영업은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예, 경기가 좀 돌아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퍼질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정부 재정도 지금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팍팍 퍼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만약 금리를 내리잖아 우리나라가요. 내린다 하더라도 뭐 대출이나 부채에 대한 부담은 좀 경감되겠지만 소비를 팍팍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 감소라는 게 MZ라든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초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젊은 분들은 돈을 쓰더라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소비가 약하거든요. 그런 구조적 요인이 있어서 내수가 안 좋고, 예전은 그랬습니다. 수출이 잘 되면 야 대기업 좋아지고 그 돈 가서 자영업도 되고 이렇게 낙수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요. 특히나 이번에는 반도체나 뭐 몇 개만 특화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국내 고용이 많지 않은 그런 업체가 많거든요. 수출이 돼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내수가 올라갈 수 있는 낙수 효과가 제한됩니다. 그것도 좀 안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 뭐 막 이렇게 들어가서 단기 과열되는 거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되게 분분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부동산 얘기를 드리지만 저는 이럴 때 안 해요. 예, 방금 말했던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아마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확 살아나는 사이클이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이 우리나라 주식도 좀 빠지는 게 있어서 서학개미 나오고 이런 얘기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부동산으로도 이렇게 막 투기적으로 들어간 흐름이 수급 측면에서는 자산 버블이라든지 자본의 분배 측면, 이게 어려운 말인데 돈 가지고 있으면 이것저것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몇 개만 투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이창현 총재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해드린 부분이고 저도 공감을 사실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기가 계속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게 사실 보진 않거든요. 경기 둔화돼서 버블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이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 레버리지 막 이렇게 되는 것만 된다 해서 또 부동산은 단타도 못 쳐요. 중장투로 들어간 부분이라서 경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약한 이유, 약한 이유인데 금투세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되게 난항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지금 막 만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논제를 벌이고 있던데 이거는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가 빅수급주다 머니스트림을 쫓아간다는 부분은 뭐냐면 이 자본주의의 가장 꽃이 정시잖아요. 근데 정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잔인합니다. 그죠? 정말 잔인해요. 우리가 정치를 하고 사람을 살 때는 이 다수결이 중요하고 다수의 행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게 이 주식에서는 이 빅수급들은 이거예요. 숫자보다는 캐퍼예요. 그 말은 뭐냐? 1억짜리 100명이 개인이 있으면 100억짜리 한 명을 못 이겨요. 이것 때문에 금투세가 안 좋은 겁니다.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폐지나 유예가 안 되면 코스닥은 계속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정치를 다수결 숫자로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표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게 맞다 보는데 현실적인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그렇지 않거든요. 100억짜리 1000억짜리에 빠져버리면 그 밑에 있는 개인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다 전체로 피해 볼 수 있는 자본주의 주식시장입니다. 그 때문에 빅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저는 그래요. 작년에도 대주주요건이 하려다가 12월 달 느금하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말이 되게 많아요. 두 분 다 의견은 저는 존중은 하는데 유예는 될 거라 봐요. 유예는 될 거라 보는데 문제는 작년에 12월 달 그런 것처럼 계속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투세 결정되기 전까지는 코스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9월부터는 코스닥을 조금 더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시가 이머징이고 아직 초딩입니다. 거기에다 금투세 5초 만에도 뭐든 금투세라는 것은 선진세제인데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 때문에 금투세 때문에 현실적으로 코스닥 약세인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국 증시는 성장을 보지만 수급이 가장 기준 그런 면으로 계속 얘기 드리고 방금 말했던 우리나라의 증시가 이렇게 변동이 심하고 좁은 수급은 서학개미로 이미 150조가 넘어갔어요. 150조 절대 적은 수가 아니고 이렇게 단타로 또 부동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이런 쪽으로 자금 이탈되는 것도 우리나라 증시 좁은 수급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런 면 때문에 제가 전체를 한번 다 봐드린 겁니다. 자, 하지만 미국 증시 기준 보다 보니까 대장포 둘이 기준은 이렇게 단기로 빠질 때 겁내지 마시고 오를 때 막 흥분하지 마시고 기준만 잘 잡고 이번 주를 잘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착륙과 변동성 때문에 전체로 우리는 현금 비중 20%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멤버십 가입 고객 분께 또 인사 한번 드리고요. 파트 2 우리 종목 얘기는 또 우리끼리 편하게 또 이어가겠습니다.